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교통의 요지, 굉장히 중심축에 아까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위치, 입지, 또 앞으로의 호재들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라국제도시 주민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청라국제도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데요. 도대체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그 청라국제도시의 어떤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밸류적인 측면과 프라이스, 그러니까 즉 가격 측면이 일관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라국제도시가 여러 가지 뭐 교통이나 문화나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부동산 측면에서 이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프라이스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소유자분들에게는 참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청라 주민들이 지적하는 청란의 부동산 사업주분들을 특히 그 청공연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의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크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허위 매물, 그다음에 어떠한 그 부동산 사업주들의 담합, 그리고 뭐 어떤 가격 후려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주민들과 어떤 상생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 청라 부동산의 밸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가격도 충분히 우리가 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부에서 이 허위 매물과 담합을 좀 조사를 하고 이제 규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허위 매물 담합 다른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의 매물들과 높은 가격의 담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청라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의 허위 매물 그리고 또 낮은 가격으로의 담합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실증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 청라 내에 부동산 사업주들의 수가 200개에 이르고 있어서 이것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당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자꾸 낮추어서 선 매매가 되도록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어떤 가격이 상승적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뭐 어떤 유지를 한다든지 어쩌면 하향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이게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제보한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동에 한 층에 한 타입밖에 없는데 네이버에 매물이 올라오면 저희 집인 줄 알고 있는데 매번 허위 매물로 올라온다. 사실은 그런 층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대표적인 허위 매물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놓은 적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 한 동에 한 평이 그런 모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허위 매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100% 실지하지 않은 매물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됐음에도 뭐 몇 개월, 뭐 한두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또 허위 매물로 저가 허위 매물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간단히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저번에 뭐 누군가 실질적인 증거 자료를 대라고 해서 상당히 좀 난감했었는데 제가 뭐 주민들이 제보한 내용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전 보증금 과월세를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놔야 된다고 해서 나갔다. 가격을 후려치며 마치 임차인이 있는데 비싸서 계약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당장 계약서 쓰게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나가보더니 가격만 후려치고 실제로 매수자가 없더라. 뭐 이런 제보 내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그 청란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뭐 담합이라든지 가격 후려치기라든지 어떤 허위 매물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제어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최근 청공연의 입장이 청라국제도시 카페에 다른 분에 의해서 게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청공연의 입장에 대한 또 표현이 주민 여러분들을 더욱 화나게 했었습니다. 매도인이 집값을 비싸게 팔기 원하는 것은 매도인의 생각이고 결국 집을 사는 사람,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웃음이 나는데요.
우선은 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저도 현업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정말 이런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 주민들이 직접 본인 물건이 아니면은 우리가 광고 매체들이 어차피 일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뭐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뭐 직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건 허위 매물이다라고 신고를 하시면은 바로 그쪽에서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신고가 들어가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허위 매물들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지만이 정상적인 이런 부동산 거래가 저는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매도인이 비싸게 팔면은 매수인이 손해를 볼 것이다.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미래가치 앞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세만 찾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장이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매수자가 물건을 찾을 때는요, 이 지역에 필요하니까, 이 지역에 들어올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치로 인해서 이것을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하면 왜 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인들은 여기에 대한 미래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인 자체는 어느 정도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입니다. 미래가치는 앞으로 매수인이 다 가져가세요라고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서로 쉐어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호가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일정한 부분에 서로 양보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이익을 가져가면 매수인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요, 그냥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이 부르는 호가와 매수인이 부르는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을 적절하게 이 중개인이 잘 중개를 해서 일정 금액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 중개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 가격으로 이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누가 뭐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비싸게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싸게만 살려고 한다면 누가 싸게 팔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시장 조절 기능이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미래 가치를 보고 여기를 PR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인도 이만큼 좋아지는 곳에 내가 이런 정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내가 이쪽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에 잘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정말 매수인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데 서로 이런 정도의 어떤 중재를 하는 게 중개인의 책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게 훌륭한 능력 있는 중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개사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